네, 변호사님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예. 월급 800만 원 전문직 30, 40대 직장인이 한순간에 빚쟁이 된 사연이 있다고 오늘 이야기 또 해주신다고 하셔서요. 예. 네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사실 월급 800만 원이면 상당히 고소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고소득인 분들은 사실 단순 과소비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자산 투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자를 납부할 여력이 또 생겼고 최근까지는 저금리에 대출을 적극적으로 많이 해줬기 때문에 뭐 10억인들 못 빌리겠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고점에 투자를 해서 6개월 만에 뭐 마이너스 50% 많게는 80%까지 되니까. 근데 문제는 금리가 더욱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소득이지만 감당하기가 힘든 겁니다. 예, 왜냐 대출 원금이 너무 많아서요. 예. 예를 들어 10억 연봉이 1억인 사람이 10억을 대출을 했는데 최근에 대출 금리가 4%만 보더라도 약 연간 4천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되니 그 이자를 납부를 하면서 어떤 본인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얘기가 들어보니까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남은 이야기들의 모든 키포인트는 바로 B2네요. 예. 그렇죠. 네. 예. 그 투자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 빚을 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생기는지 그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 나오신 거잖아요. 그건 이야기해 주시려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빚진 사람들의 실제 생활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다고 하는데, 뭐 처참하겠죠? 그 빚을 진 사람의 일단 심리 상태 어떻게 한번 보셨어요?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빚이 많은 분들은 상당히 이제 일상에서 불안함을 너무 자주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본주의 시대에 이제 빚이 많다는 건 사실 되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떤 본인의 목표나 꿈을 펼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서 따르는 어떤 심리적인 허탈감, 그리고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또 자녀에게 어떤 본인의 채무로 인해서 해가 되면 안 되니까 네, 더욱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실제로 너무 불안해하셔서 심리 치료를 제가 권할 정도로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근데 대부분 보시면 파산 회생을 신청을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스스로 포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불안하지만 막연하게나마 어떻게 회복이 되겠지? 라는 어떤 막연한 그런 심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내가 1년 후에 3년 후에는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작지만 희망을 가지게 됨으로써 조금은 그 불안한 심리가 조금 치료가 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빚을 지게 된 이유도 이런 심리적인 영향도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방금 했던 질문에 이어서 빚지는 상황이 감정적으로 계속되는 이유, 역시 뭐 비슷한 이유겠죠. 심리적인 이유들. 그래서 빚진 사람들의 상황들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본 분들은 이제 4인 가족이죠. 부부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약 10평이 안 되는 이제 원룸에서 먼저 생활을 하고 사실 외식도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사실 요즘에는 워낙 먹을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한데 어떤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 또 자녀들은 커가는데 이제 이렇게 4인 가족이 이제 좁은 공간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채무 탈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그거 이야기해 주신다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어떤 채무나
어떤 소비에 대한 습관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면 그래도 채무에서는 채무를 0으로 만들든 아니면 그 채무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와야만 본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못한다면 법원의 파산회생 제도를 이용해서라도 내 채무를 강제적으로 탕감을 받으시고 그래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갚으시고 이제 채무가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산하는 것도 이제 법적으로 안전하게 이게 제도를 이용해서 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빚을 갚는 과정에서 나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빚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빚을 극복한 사례들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자꾸 파산회생 제도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봐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가장 합법적인 경제 관련한 제도 중에서는 그 효과가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들 동의 없이 채무자의 채무를 강제적으로 탕감을 시켜줍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 접하는 분들은 많이 놀라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 제도의 취지는 어떤 경제적인 약자를 평생 채무만 갚고 어떤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못하도록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빚을 탕감해주고 한번 경제적으로 구제를 해서 다시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인가를 고민했던 결과에서 결국 출발한 제도고요. 그래서 이런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해서 내가 가장 유리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플랜을 짜시는 게 권유를 드립니다.